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송성문이 풀리지 않으면 팀 공격이 2단계 떨어진다. 이 한 문장이 메이저리그 내부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최근 메이저리그를 뒤흔든 두 아시아 내야수의 선택, 그리고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낸 파장. 송성문과 무라카미 무네타카, 비슷한 시기에 같은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넜지만 현실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많은 팬들은 당연히 무라카미가 더 큰 계약을 따낼 거라 믿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홈런 타자, 이미 국제무대에서 증명된 파워, 그리고 젊은 나이까지. 반면 송성문은 최근 2년간 급성장한 라이징 스타였지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검증 단계라는 평가가 많았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송성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결코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년 보장, 총액 1,500만 달러. 단순한 금액만 보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 구조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금부터 시작해 매년 상승하는 연봉, 선수 옵션과 상호 옵션, 여기에 성과에 따라 연봉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조항까지. 구단이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계약이었습니다. 특히 신인왕을 받거나 MVP 투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 연봉이 매년 올라간다는 조건은 송성문에게 네가 해내면 우리는 바로 보상한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백업 자원이 아닌 팀 공격의 중요한 퍼즐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 무라카미의 계약 소식은 현지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년 최대 3,400만 달러. 금액만 보면 크지만 당초 예상됐던 1억 달러 이상 장기 계약과 비교하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애매한 수비 포지션, 그리고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상대로 통할지 확신할 수 없는 높은 삼진율. 구단들은 그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리스크를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짧아졌고 선택지는 제한됐습니다. 결국 무라카미가 선택한 팀은 화이트삭스였고 이 역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서부 해안의 빅마켓 팀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가 아닌 단기 승부수라는 점에서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사실 무라카미를 놓고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었던 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샌디에이고였습니다. 일루수와 지명타자 모두 확실한 해답이 없었던 팀. 공격에서 한 방이 절실했던 상황. 이론적으로 보면 무라카미는 완벽한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이름은 송성문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발표되자 내부 평가는 즉각 엇갈렸습니다. 유틸리티 내야수로 활용할 수 있는 송성문이 팀에 유연성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루의 근본적인 약점이 해결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기존 자원인 제이크 크로네너스를 일루에서 밀어내고 송성문을 2루로 쓰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과연 공격력이 얼마나 올라갈까? 라는 의문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송성문이 기대만큼 풀리지 않는다면 샌디에이고의 공격력은 2단계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만큼 송성문에게 걸린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무라카미는 엄청난 파워를 가졌지만 리스크 때문에 짧은 계약을 택해야 했고, 송성문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미지였지만 팀의 구조 안에서 훨씬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될 수도 있다 는 기대 속에 시험대에 올랐고, 다른 한 명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는 부담을 안고 시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샌디에이고의 선택은 결국 모험입니다. 큰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공격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계산. 하지만 이 계산이 맞아떨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송성문이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니라 매일 경기에 나서서 흐름을 바꾸는 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출루하고, 연결하고, 찬스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신만의 리듬을 만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은 가성비 최고의 성공 사례가 되고 샌디에이고는 현명한 선택을 한 팀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응에 시간이 걸리거나 역할이 애매해진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팀 공격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계약 비교가 아닙니다. 한 팀의 시즌 방향, 그리고 한 선수의 커리어 분기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송성문에게 이번 시즌은 증명의 무대이자 기회입니다.
무라카미에게는 다시 평가받을 시간이고요.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안정적인 선택처럼 보였던 계약이 진짜 성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심스러운 단기 계약이 더 큰 반전을 만들어낼지. 이 두 선수의 시즌은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큰 이야깃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이 선택의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